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이혼한 지 막 3개월째인 34살 여자 사람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는 동갑이고 아이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가 안 생긴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누구든 서로 싫어하는데 결혼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콩깍지가 씌었든 아니면 나쁜 점은 미리 못 알아챈 것이든 결혼할 당시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앞으로도 잘 살 거라 생각했지 이렇게 끝이 안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거 아시나요? 사람의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되는 거는 좋은 상황이 아닌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요. 저 같은 경우 남편이 그랬습니다. 부부라면 안 좋은 상황일 때 서로 힘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하니 사람이 180도 달라지더군요. 제가 배신당해 이혼했지만 어쨌든 망한 건 남편 쪽이네요. 참고 참다가 제가 이혼하게 된 제 사연 들려드려 볼게요. 제 시댁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식한테 돈을 팍팍 보태줄 만큼 넉넉한 집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후도 다 대비되어 있으시고 잘 사는 편이세요. 재산도 있으시고요. 사실 저는 남편과 연애 기간이 길긴 했지만 더 만나보다가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32살 전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 쪽에서 계속 결혼을 언급했습니다. 계속 거절하다가 나에게 잘해주는 마음 그거 하나 보고 결혼 결심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보고 그랬습니다. 와, 은영아, 너 이 아파트 살아? 이거 엄청 올랐잖아. 부모님 혹시 작아셔? 이러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죠. 이거 많이 오르긴 했지. 전철역이 근처에 생기는 바람에 말이야.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이 집은 세놓고 시골에서 노후 보내고 싶으시대. 그래서 요즘 땅 보러 다니셔. 집 지을 땅 말이야. 하고요. 부모님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으신가 보다. 좋겠다, 은영아. 저를 대놓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물처럼 뒤에서 음흉하게 하는 것보다 아예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남자친구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세히까지는 아니라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경제력에 대해 대충은 말해줬습니다. 결혼해도 경제적으로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거라고요. 상가 하나 월세 받고 있는 것도 말했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한다는 말이 은영이 너네 오빠는 결혼할 때 이미 부모님한테 집 받은 거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결혼할 때 엄마가 집 살 돈 보태주긴 하셨는데 서울이라 집값이 워낙 비싸서 새언니랑 같이 보태서 했는데도 아직 대출은 좀 있는 걸로 알아.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아, 그럼 집을 다 사주신 건 아니구나. 이러더군요. 그런 걸 물어본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궁금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인사 갔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얼마나 싹싹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집에 인사시킨다고 하니 얼마나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주셨겠어요? 엄마가 우리 은영이가 아직 살림도 잘 못 배우고 많이 부족한데 영준 씨가 많이 도와줘요. 듣자 하니 부모님들도 우리 은영이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결혼할 때 좀 부족하더라도 둘이 같이 열심히 벌면 금방 좋아질 거야. 우리 딸 고생 안 시키고 잘해줄 자신 있나요? 이렇게 초면이라고 존댓말까지 쓰면서 남자친구를 조심히 대했어요. 그 사람은 아직 결혼 전임에도 이미 사위가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어머님, 당연하죠. 저희 부모님 며느리 쉽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은영이 우리 집 가도 아마 엄청 잘해주실 겁니다. 결혼해서 제가 은영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대해줄 거니까 저만 믿으세요.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엄마는 남편 너스레를 보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아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상하다면서 좋아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게 결혼하자고 했을 시점 그 남자는 직장 생활 5년 차인데도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만나면서도 데이트 비용 더치페이 했었고요. 저는 돈이 앞으로 벌어서 같이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 부모님은 그 사람이 저 위하는 마음 그거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혼집의 일부는 같이 은행 대출 받아 아파트 마련하자 했더니 남자 쪽에서 대출이자 내기 돈 아깝다고 거절했습니다. 집 마련하는데 시댁에서 보태줄 돈이 없으니 당분간 합가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귀한 딸 시집살이 시킬 수 없다며 전세자금은 전부 보태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때라 모은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친정 도움으로 거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기우는 결혼을 하다 보니 남편도 그걸 아는지 결혼 후에도 저나 제 친정 부모님한테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결혼 후부터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에 대해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한 건 집안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 기간 짧지 않았고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자치 경력도 있는 남편인데다가 연애하면서도 목소리 높여 싸워본 적은 많이 없어서 같이 사는 거에 대해 별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집안일은 내가 다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빨래통에 빨래가 쌓였다 싶으면 세탁기 돌리고 쓰레기봉투 찼다 하면 묶어다가 버리고 설거지 쌓여 있으면 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꼭 내가 설거지할 테니 네가 세탁기 돌려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이고 융통성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할 일이 있으면 스스로 하길 바랬고요. 그런데 남편은 하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주변 정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 다니는 길마다 흔적이 남고 제가 일일이 다 치덕거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뭘 해달라 시키면 하긴 해요. 근데 딱 시키는 것만 합니다. 제가 뭐 해달라고 시키지 않으면 절대 먼저 안 합니다. 물론 시키면 군말 없이 하긴 하는데 저는 애초에 왜 제가 그걸 지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집안일을 나만 너무 하는 것 같아 하나하나 시키면 그걸 잔소리로 여깁니다. 잔소리처럼 느껴지니 하면서도 구시렁대고 제가 본인한테 뭘 자꾸 시켜서 기분 나쁘다는 게 말투에서부터 드러나더군요. 그런 게 반복되니 저는 그거에 스트레스 받고요. 또 결혼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 결혼식장, 혼수, 신혼집, 신혼여행 등등을 제가 더 많이 했는데 제가 여자란 이유로 뭔가 좀 더 희생해야 한다는 개념이 바탕으로 깔려 있었나 봅니다. 요리하는 거 제가 다 합니다. 그럼 같이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제가 요리하면 알아서 집안일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시키면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면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말로는 자긴 여자라고 어쩌고 그런 거 싫다,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은근히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편견이 깔려 있습니다.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집에 있는 사람이면 뭐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같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저도 불만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한테 그랬습니다.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더니 완전 거짓말이었어, 엄마. 나 집안일 때문에 이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너무 짜증나. 어떻게 사람이 자기 와이셔츠 하나 다릴 줄을 몰라? 엄마에게 힘든 걸 털어놓으면 엄마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남자는 그래도 여자하기 나름이니까 네가 여우처럼 살살 구슬려 봐. 네가 남자를 구슬려서 이것저것 힘들다 하고 시켜야지 어쩌겠니? 응? 이러시는데 저 솔직히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뭐 칭찬을 많이 해주고 가장해서 고맙다고 해주면 남편이 기분 좋아서 잘할 거다.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동등한 입장인데 왜 제가 남편을 구슬려야 하는지, 왜 쓰레기를 버리도록 살살 꼬셔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득 깨닫고 나자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댁 가면 당연스럽게 TV 앞에 앉는 남편,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준비하는 걸 당연스럽게 여기는 남편, 그래놓고 밥 먹으면서 제 밥그릇에 반찬 덜어주면서 나만한 남편 어딨냐고 시부모들 앞에서 제게 재롱까지 부립니다. 더 웃긴 건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만큼 자상한 남자 없다며 뿌듯해 하십니다. 솔직히 그때부터 복장이 터지기 시작했지만 제가 싸움을 만들지 않으니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잘 모르더군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당연하게 집안일을 여자인 저한테 맡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속으로 골마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결혼하고 2년째쯤 생겼습니다. 저희는 신혼 초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돈을 좀 더 모아 가지라고 했었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쯤에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일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해봐야 월급도 안 오르고 비전도 없다며 사업을 하면 초반에 고생하더라고 금방 집을 사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상한 사업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혹 상처를 줄 수 있어 자세한 업종은 말 못하지만 제 생각에 솔직히 큰돈이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주 큰 자본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기에 남편이 회사를 건드면 퇴직금으로 하려나 보다 생각했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사업한다는 거 뜯어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한다는 걸 뜯어말린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어서 일단 어찌하는지 지켜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사업 준비한답시고 정신없이 밖으로 돌던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당당하게 사업자금 요구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주저주저 하거나 말하기 어려워하거나 할 텐데 맡겨놓은 돈 찾듯이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집에 말해서 나 사업자금 좀 빌려달라고 해봐. 대출받아서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어차피 돈 빌리는 거 은행에서 빌려서 은행 좋은 일 시키느니 초과에 빌리면 우리가 이자도 드리고 좋잖아. 우리 집은 당신 알다시피 부모님 현금 여유가 없어서 내가 말도 못 꺼내겠고. 당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결혼할 때 우리 집 사주신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물어보니까 형님은 결혼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보태주신 것 같던데. 안 그래? 어차피 주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처갓집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눈치챈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주실 돈이라니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지만 돈 주는 게 당연한 게 어디 있나요? 저는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주시는 건 부모님 마음이고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못 주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움받을 걸 미리 계산하는 남편이 좀 얄미웠습니다. 친정에서 물론 남편이 시댁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대놓고 저렇게 받기를 바라는데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결혼할 때 그만큼 도와주셨는데 무슨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당신 사업자금을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 난 말 못하겠다. 당신 퇴직금 받은 거에 대출받아서 해. 제가 거절 의사를 밝히니 남편은 표정이 달라지면서 그날 이후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업하는 게 너무 싫었지만 나중에 부모님들도 다 아실 일이기에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실은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금을 나한테 보태달라고 자꾸 졸라. 자꾸 친정에다가 부탁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나 너무 힘들어. 하며 털어놓으니 엄마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은영아, 너 그거 가지고 계속 속끓이고 힘들었던 거니? 남자가 한번 마음 먹잖아? 그거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자기가 직접 실패 안 하면 맘 돌리기 힘들다. 엄마가 알아.
김서방도 참. 그렇게 안 봤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일 관두고 사업한다는 소리를 한다니? 엄마,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나도 하도 답답해서 엄마한테 말한 거야. 저러다 말겠지 뭐. 암튼 집에 있으면 서로 답답하고 그래. 은영아, 엄마가 그냥 김서방 원하는 대로 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실은 엄마가 요즘에 현금이 여유가 많이 없어. 왜 너도 알지? 아빠 골프 친구. 그분 지인이 좋은 투자처를 안다고 요즘 아빠랑 얘기 중인데 아빠는 거의 투자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지금 사는 집도 내놨어. 잘 되면 너랑 네 오빠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안하지만 김서방은 엄마가 지금 여유가 되는 대로 한 2천 정도밖에 못 도와줄 것 같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엄마, 무슨 투자하길래 살던 집까지 내놓는 거야? 그런 거 잘 알아보고 해야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소리 아니니까. 제 말에 엄마는 집값이 지금 꼭지라 파는 게 나을 수 있어. 그리고 집 팔아서 다른 집 사는 거니까 너는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서울에 있는 집이니 당연히 더 비싸긴 해도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야. 근데 서울 집값 왜 그리 비싸니? 지금 우리 집 팔아도 모자라서 있는 현금도 다 때려넣고 대출까지 껴야 한다더라. 그리고 엄마가 김서방한테 주는 거는 그냥 받아. 안 그럼 네가 힘들 것 같아서 그런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천천히 갚고. 엄마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라고 하셨지만 엄마 마음이야 다 알죠. 그걸 저한테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란걸요. 끝까지 마다하는데도 엄마는 기어이 그 돈을 계좌에 넣어주시고는 남편에게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많이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면서요. 왜 돈을 주는 사람이 미안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남편이 크게 고마워하지 않을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고맙다는 의사표시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보기에 고맙다는 표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서운한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부화가 나서 그랬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은 한 거야? 아니 돈 2천이 적은 것도 아닌데 당신 대체 얼마를 바랬길래 표정이 그래? 제 말에 남편은 이 돈이면 그냥 안 주시는 게 낫지 않아? 아니 뭐 그래. 당신 부모님 현금도 많으시면서 고작 2천 주시겠다는 게 내가 갚겠다고 하는데 이거 주신 거야? 엄마랑 아빠 집 내놓으셨대. 서울에 무슨 재건축 아파트 사신다는데 돈이 모자라셔서 여유가 많이 없다고 그것도 간신히 해주신 거야. 그렇게 고가하면 그 돈 돌려줘. 나 엄마 드리게.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사업자금이고 뭐고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그 돈을 또 돌려주는 건 싫었나 봐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후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창업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저대로 직장 생활로 바빠 양가 부모님 똑같이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간간히 하는 전화통화로 친정엄마는 집이 팔려 새로운 아파트에 이사를 간다고 하셨고 집이 너무 좋다면서 이사하고 나면 남편이랑 보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알았다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본격적으로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하면서는 아예 남편은 집안일은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밖에 일에만 집중하는 듯 했어요. 맨날 늦거나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였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잘 되는지 저한테 생활비는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생활비를 주는 대신 집안일은 그때부터 전부 제 몫이 되었고 제가 우리 문제에 대해 얘기를 꺼내보려고 하면 남편은 당신은 하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 할 때 초를 쳐야 속 시원해? 내가 지금 당신한테 주는 돈이 얼마야? 그걸로 당신 엄마가 주신 2천만 원 이자 드려. 그리고 나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아이 가질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에게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바빠질수록 제 불만도 늘어갔지만
대화조차 할 시간이 부족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제 친정 부모님께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와 오빠는 서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은 현실 남매인데 오빠가 갑자기 연락을 했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했습니다. 은영아, 너 아직 엄마가 얘기 안 해서 모르지? 큰일 났어. 너 엄마 지지난주에 새로 이사한 건 알지? 이러길래 오빠. 엄마가 안 그래도 정리되면 한번 오라고 하셨는데 요즘 이 인간이 맨날 바빠서 통시간을 못 내고 있네? 무슨 큰일이길래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그 다음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은영아, 어쩜 좋냐. 엄마랑 아빠 사기당하신 것 같아. 그 집 말이야, 우리 부모님 명의가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엄마랑 아빠가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명의가 아니라니. 대출도 집이 비싸서 돈 모자란다고 있는 연금 다 넣고 대출까지 받았다며. 은행에서 설마 집도 확인 안 하고 돈을 빌려줬겠어? 제 말에 오빠는 아빠 지인이라는 그 사람이 아주 마음먹고 사기를 쳤더라.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집 등기를 떼어봤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소유자가 아닌 거야. 분명 잔금까지 치르고 이사까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서울에 재건축한 아파트 사는 거 소개해준다면서 부모님 돈 다 받아가서는 정작 계약한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그 사람이더라고. 그것도 집을 산 게 아니고 보증금 1억에 월세 200으로 계약돼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는 부모님 투자금으로 그 집을 샀다고 사기친 거고, 부모님한테 매매 계약서 있냐 했더니 그것도 없다 하고 내가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그냥 그 사람 믿고 다 맡기고 나중에 등기만 확인하겠다고 했더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오빠, 그럼 대출은 어찌 받은 거야? 담보대출이 집주인이 아닌 사람한테도 나올 리가 없잖아. 하고 물으니 아이고, 그게 담보대출이 아니고 등기 전에 잔금 치러야 한다고 그 사람이 신용으로 일단 끌어달라고 해서 신용대출 풀로 받으셨단다. 그것도 2억씩이나. 아빠 연금도 담보로 잡히고 말이야. 그 돈은 그 사람한테 줬는데 그놈이 얼마나 용의주도 한지 계좌이체하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 그래서 직접 만나서 줬대. 완전 개새끼야 그거. 뭐 그 사람이 받아서 꿀꺽한 거지.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지금 찾고 있어. 일단 그 사람부터 잡아야 하니까 너도 일단 알고 있으라고 연락했다. 엄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거든. 내가 잡아서 가만 안 둘 거니까 넌 너무 걱정 마라. 얼마 전 엄마가 투자하겠다고 저에게 얘기한 게 사기였던 거죠. 저는 저대로 놀랐지만 평생 일군 재산 거의 털리고 대출받은 돈까지 사기당한 부모님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상 물정 모르거나 멍청한 분들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정말 사기를 당하는 거더라고요. 오빠는 걱정 말라고 하지만 그게 걱정 안 할 일은 아니었어요. 당장 그 사람을 잡을 때까지 대출금도 내셔야 할 텐데 200도 안 되는 상가 월세로는 생활도 안 되실 거였죠. 오빠는 일단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넣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비슷한 수법으로 저희 말고도 여러 집에 사기를 쳤더라고요. 당장 엄마한테 찾아갔더니 예상대로 아빠는 말없이 술만 드시고 있고 엄마는 아예 자리에 들어 누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도 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월세 계약한 그 사기꾼 놈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는지 집 보러 왔다는 사람들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셨다네요. 그러면서 다 늙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우시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가 지금 그 사람 잡으려고 수소문하고 있어. 일단 집주인한테 그 사람하고 한 계약서 받아서 고소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리고 만약에 바로 집 비워야 하면 우리 집에 와 있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어? 엄마, 돈 찾을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걸 어떻게 찾니? 우리 말고도 두 집이 더 있더라.
다들 포기 상태야. 그 사람이 이미 해외로 도망쳤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고 돈 없애버리면 무슨 수로 찾겠니? 이러면서 엉엉 우셨습니다. 저는 그날은 일단 엄마를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할 말이 있으니 일찍 오라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오더군요. 친정부모님한테 큰일이 생겨서 상의 좀 하자고 일찍 오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저도 속이 끓는 중에 남편 얼굴을 보자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제 말에 도끼 눈을 뜨면서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무슨 일인데 일하고 온 사람 피곤하게 바가지부터 긁으려 그래? 그러길래 제가 친정 부모님께 생긴 일을 설명했습니다. 자초지정을 말하고 당분간 우리 집에 부모님이 계셔야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들은 남편의 말은 정말 실망스럽게도 이랬습니다. 근데 내가 뭘 어쩌야 하는데?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실망스러워서 되물었어요. 뭐?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뭘 어째야 하느냐고. 당신 부모님이 잘못해서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냐고. 그냥 월세방 돈 맞춰서 사시라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 데나 사기를 당하시고 말이야. 참 답답하다.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 그냥 보태주시지. 그러긴 싫으셨나 봐.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사업자금을 보태주지 않은 것부터 못마땅해 했던 거였죠. 자기가 콩고물 얻어먹을 게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척 하더니 더 이상 자기한테 우리 부모님이 득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차가운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그랬습니다. 당신 되게 속물인 거 알아? 내가 지금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힘은 돼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했나 보다. 당신하고 더 살아야 할지 말지 고민이다 정말.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정말 기가 차서. 그날 이후 남편에게 너무 서운해 얼마간은 밥도 안 차려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려 했고요. 서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화해하거나 서로 풀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 왔다 갔다 했던 마음이 확신이 섰습니다. 더 이상 제 삶을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타이밍이 웃기게도 남편의 행동에 뭔가 수상하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의 핸드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각자 사생활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남편이 초저녁 무렵에 집에 왔길래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어쩐지 좀 다급해 보였어요. 그러더니 전화가 오는 걸 남편이 끊어버린다고 하는 게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아직 같이 있어? 혼자 있을 때 전화 좀 줘? 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순간 제가 남편을 보니 당황한 듯 대답도 못하고 종료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을 먹자마자 거래처에서 급하게 만나자 그러네. 나 나갔다 올게. 12시 전에는 올 거야. 이러면서 나가대요? 전 모른 척하긴 했지만 솔직히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늦게 귀가한 남편이 잠든 새벽에 몰래 핸드폰을 확인하였는데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바람 피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통화 목록이랑 카톡 문자 등은 깨끗한데 통화 녹음 파일이 남아있더군요. 등록되지 않은 번호와 통화한 게 많이 녹음되어 있어 들어보니 여자였습니다. 연락하고 만난 지는 몇 달은 좀 넘은 것 같고 만나서 모텔 가고 통화도 하는 사이더군요. 근데 그 여자 통화 기록을 자꾸 들어보니 제가 아는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이었네요. 남편보다 먼저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혼했더라고요. 이혼하고 유부남인 제 남편에게 연락해서 둘이 모텔도 가고 통화하고
자주 만나고 있었나 봐요. 통화 녹음 들어보니 연애를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느낌이 들고 여자는 제 남편에게 자기야라며 보고 싶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와이프가 남편 외도를 알고 머리를 뜯기도 하고 상간녀 뺨을 때리기도 하잖아요. 주저앉아 울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저한테 닥치니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면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가슴이 차가워지면서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 폰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저에게 옮겨두었습니다. 문자나 카톡은 지웠는데 카드 결제 문자 내역은 못 지웠는지 모텔 사용 내역은 그대로 있더군요. 증거 수집은 폰 하나로 다 되는 세상이니 그건 참 좋더라고요. 그 후 얼마간 남편 외도에 대해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준비가 다 될 때까지는 모른 척할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 일로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 부모님 일 처리하느라 오빠와 번갈아 경찰서에 드나들기를 몇 달째. 정말 운이 좋게도 오빠가 고소장과 함께 신청해 놓은 사기꾼 놈의 출국 금지 신청 덕분에 해외로 도주하려는 사기꾼 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도왔는지 그놈이 사기친 돈을 다른 데 빼돌리지 않고 본인 계좌와 가족 계좌에 넣어놓아 결국은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놈은 돈을 돌려줄 테니 감방에 가는 건 막아달라고 사정했다더군요. 뭐 그런 놈이 다 있는지 돈을 돌려주면 지은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나 봅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 말고도 다른 사기당한 분들도 돌려받긴 하셨다고 하네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전액 다 돌려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솔직히 몇 천만 원 손해보셨어요. 하지만 집한 돈과 대출받은 돈 그리고 나머지 현금 재산 돌려받으신 거에 만족하고 비싼 값 주고 세상 공부했다고 생각하신답니다. 당연히 그 사기꾼 놈은 재판 진행 중이고요. 돈을 돌려받아도 사기친 범행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정말 다행이었지만 그 일이 있었던 6개월의 시간은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 거처를 마련하고 일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을 즈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지난번에 사기당하신 거 사기친 인간 잡혔어. 손해는 보셨지만 거의 대부분 돌려받으셨고 엄마가 노인네 둘이 돈 갖고 있다가 사기당할까 무섭다고 이참에 전 재산 다 친정오빠한테 미리 상속해 놓으시겠다네.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라 했어. 그리고 나 할 말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관계에 대해 말하려고 하니 남편은 제 말을 자르며 아주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형님한테 재산을 다 주신다고? 아니 그럼 당신한테는 안 주신대? 아직 부모님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급할 거 없어. 그건 나중에 오빠랑 나랑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없어? 당신 돈이 내 돈인데. 아무리 형제라도 그런 건 확실히 해야지. 안 되겠네. 내일 내가 가서 장모님한테 말해야겠다. 남편은 마치 자기 돈을 뺏기기라도 한 듯이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내가 친정에 좀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던 사람이 자기 발로 간다니까요. 그때 이혼 얘기를 하려던 걸 다시 삼켰습니다. 친정에 가서 모든 걸 밝히고 이혼 얘기도 꺼내야겠다 결심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친정에 찾아간 남편이 엄마한테 그러더군요. 장모님, 일 잘 해결되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다행입니다. 저도 걱정 많이 한 거 아시죠? 근데 미리 유산을 형님한테 상속하신다고요?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간 남편과 제게 엄마는 이미 찾아올 걸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그러셨어요. 그래 김서방, 우리 걱정 많이 했다고 들었네. 뭐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바빴길래 말로만 걱정했다고 연락 한 번 안 했어? 우리 은영이 혼자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 처리하게 놔두고 자네 어째 한 번을 안 찾아오나 했더니 기껏 지금 와서 우리 유산 상속 얘기는 왜 하는 건가? 이미 그건 우리 가족끼리 결정한 일인데 자네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따지듯이 말했죠.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장모님.
제가 그동안 와이프한테 생활비도 주고 잘한 거 모르세요? 사위는 뭐 자식도 아닙니까? 왜 저는 쏙 빼고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러세요? 다시 얘기하시죠. 형님한테 지금 오라고 말씀드릴 테니 상속 문제는 다시 의논하시자고요. 엄마는 남편의 아나무인 태도에 화가 나신 건지 자네 왜 이래? 우리 재산을 왜 자네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야? 남편은 엄마의 역정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이러더군요. 네, 제가 이 집 사위지만 자식은 아닌가 보네요. 그럼 자식인 당신이 말해. 내 목 달라고. 지금 말해. 이러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당신 그만해 이제.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이도 이제 끝난 것 같다. 당신 여자 있지? 나 다 알고 있어. 그 여자랑 죽고 못 사는 사이던데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아. 위자료 순순히 줄 거면 합의 이혼해줄게. 제 말을 들은 남편이 당황하면서 뭐? 당신 뭘 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젠 아니야. 지금은 이미 끝난 사이라고. 근데 무슨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절대 못해. 이러더군요.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셨기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를 들이미니 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고 남편 놈은 펄펄 뛰더군요. 너 나 망신 주려고 설마 지금까지 기다렸냐? 너 참 지독한 여자다. 어? 그래서 내가 너랑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지금은 만나지도 않는다는데 그깟게 무슨 증거나 될 것 같아? 그때 마침 집에 온 오빠는 상황 파악을 하더니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그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던 인간이 이게 지금 무슨 행패야? 당장 나가. 그리고 너 같은 게 합의 안 해줘도 돼. 소송에서 위자료 전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아니면 나한테 한 대 맞고 꺼질래? 덩치 좋은 오빠의 위협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신발만 챙겨 들고 나가더군요. 그 타이밍에 오빠가 안 왔더라면 그 자리에서 제가 한 대 맞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친정엄마는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아시고는 더 용서가 안 되신다면서 부들부들 떠셨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말리실 줄 알았는데 네 판단에 맡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말할 때는 그렇게 차분하더니 엄마의 널 믿는다는 한마디에 엉엉 울었습니다. 그간 저는 천천히 이혼 준비를 해왔기에 엄마보다는 충격이 덜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 가족들은 아마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 명의였으니까요. 남편이 나가긴 했지만 저도 그 집에 있는 건 불안해서 싫더라고요. 집 정리해서 그 후로는 쭉 친정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독립할 생각이긴 하지만요. 남편 놈은 그 후 작전을 바꿨는지 저를 구슬리더라고요. 이혼이 장난이냐? 그런 걸로 후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넌 일단 진정을 해야 해. 너무 감정적이다. 이러면서요. 그때는 이미 남편에게 더 이상 화도 나지 않는 상태였고 그냥 결혼 생활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이놈은 저한테 위자료 주고 합의 이혼할 생각 없는 것 같아 바로 이혼 소송 진행했고요. 사실 사연을 보내는 지금 서류상 남남이 된 지 딱 100일 되었네요. 저는 굳이 시댁에 우리 이혼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집 자식인 남편이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 놈이 말을 했는지 저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전화 온 김에 말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 이혼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자식 편을 드는 게 부모인지라 시어머니 역시 저한테 좋은 소리는 안 하셨어요. 제가 자기 자식을 속였다느니 남자 스쳐가는 바람도 한번 이해 못 해준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시길래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 뒤론 전화 안 받습니다. 사실 가족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이혼한 거 아무렇지 않은 듯 쿨한 척했는데 저 사실 하나도 쿨하지가 않습니다. 손도 떨리고 멍했다가 슬펐다가 정신없다가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악착같이 직장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울증도 이겨내고 정보를 긁어모아 이제는 상간녀 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인지 거짓인지 전 남편 놈 말로는 끝난 사이라고 하지만 제 우라의 원인 중 하나가 남편 놈 바람에 대한 응징을 제대로 못한 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만으로만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거 힘들지만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그년까지 응징하려고요. 저 사실 응원받으려고 사연 보낸 겁니다. 끝까지 화풀이할 수 있게 많은 격려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 사연 나름 사이다였죠? 제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익명의 힘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